자, 2차 정사각형열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어떠한 값에 대해서 추론해 나가 보자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추론을 해 나가자 행렬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 문항이고요. 다음과 같이 내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라는 친구는 다음과 같이 0행렬이 등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76번 문항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a 곱하기 2, 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계산 결과가 1, 2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하는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A를 A, B, C, D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다가 A라는 친구는 이제부터 내가 A, B, C라고 얘기할 거야 하고 나서 추론을 해 나가려면 너희 미지수 4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곱하기 누굴 원해? 1, 2라는 계산 결과값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에다 양변에 누굴 곱해주는 거랑 같아질 거야? 1, A라는 친구를 곱해주는 거랑 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A 제곱이라는 친구는 누구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하죠? 2A 마이너스 2라는 친구로서 식표현이 바꿔서 할 수 있지 않나? 그치? 그러면 얘한테 이제 바꿔보자는 거야. 내가 2A 마이너스 2라는 친구한테 2,0을 곱한 거랑 같다며 라고 생각하는 거지. 되니? 그래서 얘를 분배 법칙을 해주시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해주시게 된다면 내가 이 A라는 친구한테 2,0을 곱하는 거 마이너스 2라는 친구한테 2,0을 곱하는 거랑 같아질 겁니다. 그런데 단위 행렬의 애들아 난임모 같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누가 나온다는 거야? 2, 0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너희 이 계산 결과를 문제에서 줬거든? 누구라고? A 곱하기 2, 0 뭐라고 나와 있어? 몇이야? 1, 2라고 나와 있지 않니? 맞아? 그러면 내가 이 계산 결과는 몇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 2, 4였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해가 되시나? 다시 한번 해줄까? 얘들아,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 표현들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내가 단위 행렬을 사실 곱하든 빼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a 제곱이라는 친구를 2a-2라고 바꿔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2a-2라는 친구한테 이제 누굴 곱하는 거랑 같아져? 2,0이라는 친구를 곱하는 거랑 같아진단 말이야. 2, 0. 그치? 그러면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2 곱하기 a 곱하기 2, 0이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2 곱하기 2, 0 이렇게 분배 법칙을 진행하죠. 뒤에다 붙여야 돼. 뒤에다 다음과 같이 갖다 붙이면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2, 0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a, 2, 0이 1이라고 알려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친구의 식표현이 누가 돼? 2, 4라고 식표현이 될 거잖아.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0, 4가 나와요. 이 0, 4라는 친구가 누가 된다는 거야? 내가 찾는 이 친구가 0, 4가 되어 버릴 거다. 왜? 이 계산 결과가 0, 4라며. 알겠니? 지금 보면 내가 A를 찾았어요? 안 찾잖아. A를 아예 안 찾고 시작을 하잖아. 되니? 그래서 얘를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안 찾으면서 시작하셔야 돼. 부탁 좀 합시다. 제대로 잘 기억해 놓으시고 76번 문항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77번 문항 A 플러스 B 더하기 A 라는 계산 결과값은 2가 등장해주게 되고요. A, B라는 친구는 1, 2 이렇게 나와주게 되고 얘는 0, 3 이렇게 등장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너희한테 B 플러스 2라는 친구가 얘랑 누구랑 곱했을 때 X, Y라는 친구를 곱했을 때 이 계산 결과는 B 곱하기 2, 4를 만족시키게끔 해주는 X, Y의 계산 결과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 나가냐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누굴 활용해 나가자? 역행렬에 대한 관점을 활용해 나가자라는 문제 표현입니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시간에는 뭔가 너희가 고민하기보다는 이 문제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희가 아마도 마플 시너지 막 이런 데서 문제를 풀잖아. 일반적으로 그냥 더하세요, 곱하세요, 나누세요 이런 것만 배워요. 이런 느낌만 좀 배워 나가다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학교 시험에 뚝 하고 나오면 당황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하자는 게 아니야. A, B, C, D 못 구해 이거. 근데 존나 많아. 그런 애들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활용하자는 거야. 뭔가 위에 조건들을. 근데 얘를 내가 앞으로 A로 묶을 수 있죠. 왜? 얘도 A가 있고 얘도 A가 있으니까. 그럼 누구로 묶일 거야? B 플러스 E라고 묶이게 될 거거든. 이 계산 결과가 2가 나온대. 그러니까 사실은 얘와 얘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역행렬의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역행렬의 관계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이제 뜰 수 있는데 뭐가 뜰 수 있냐면 교환이 돼요. 이제 내가 A 인버스를 곱하나 인버스가 얘들아 역행렬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A 인버스를 곱하나 A 인버스를 곱하나 어때? 같아야 되거든. 둘 다 2가 나오거든.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그냥 쓰자라는 거죠. 이 모형이 너무 이쁘게 나온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얘한테 뭐를 곱해주고 싶어? A를 곱하고 싶을 거잖아. 그래 양변에 A를 곱하자고. 양변에 A를 곱해버리면 A, B 플러스 E 곱하기 X, Y 이렇게 나올 거고 이 계산 결과는 A, B 누구라고 나올 거야? 2, 4라고 이렇게 등장해 주실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뭐가 되어버려? 2가 되어버리지. 그치? 2가 되어버릴 거야. 그러면 얘는 2가 되어버리니까 이 계산 결과는 나니모 나카타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냥 누가 나올 거야? X, Y란 친구가 다음과 같이 등장해 나갈 거야. 그치? 다음과 같이 등장한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얘를 안다? 왜 알까? 얘한테 몇 배 한 거랑 같아서 그냥 2배 해주는 거랑 같지. 만약 1, 2를 2배 해주시면 누가 돼? 2, 4가 될 거잖아. 맞니? 그러면 너희는 이 친구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0, 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얘가 0, 6이에요. 되니? 문제가 끝난다고. 우리 지금 A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B 찾았어요? 안 찾는다고. 위에 있는 조건 그대로 활용해서 찾아야 돼. 무조건이야. 아시겠니? 어색하죠? 네, 많이 어색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응?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웬만해서 찾으라는 게 아니다. 문제에 있는 조건을 활용해 달라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문제 패턴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2차 정사각 행렬 A, B, C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78번 문항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내가 A라는 친구는 다음과 같이 0060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A 곱하기 B라는 친구가 계산 결과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영행렬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얘들 영행렬이라는 친구는 0000을 뜻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한번 보자. 얘랑 도대체 뭐를 곱해야지 내가 0이 나올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0060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0이 참 많죠. 여기에 내가 A, B, C, D라는 친구 이렇게 곱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곱해 나갈 때 씩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 계산 결과는 0 이렇게 될 거고 이 계산 결과도 0 이렇게 될 거고 이 계산 결과 이 계산 결과 보는데 얘가 6A 더하기 뭐가 나와? 6B라는 아이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사실 여기에 드러나는 어떠한 값은 A와 누구밖에 없는 거야? A와 B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무슨 행렬이 나오고 싶어? 영행렬이 나오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A라는 값과 B라는 값에 뭐가 들어와 줘야 돼? 0이 들어오고 시작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B라는 행렬이든 어쨌든 B라는 행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표현해 나갈 때 0이 들어오고 여기에 뭐 C, D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엔 다음에 C라는 친구는 애들 앞에 곱해진다. C라는 친구는 A 이제 X, Y, Z, W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내가 0060 이렇게 곱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0060으로 곱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나갈 거잖아. 그럼 이 계산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주게 돼? 6Y라고 나올 거고 6W라고 나올 거고 여기가 00 이렇게 떠버릴 거거든.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표현만 등장해요? Y랑 W에 대한 표현만 등장해요. 근데 나는 이게 무슨 행렬이 되고 싶어요? 영행렬이 되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 둘이 곱해가지고. 그러면 Y도 뭐? 0. W도 뭐? 0 이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그래. 그래서 내가 C라는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Y랑 W가 0이고 Y랑 W가 0이고 여기에 내가 X랑 Z는 살아 계시겠네. 살아 있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잖아.
됐어요. B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3이고 C행렬의 1/1 성분과 2/1의 성분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해석해 보죠. 나 1/1의 행렬 점좌표랑 2/1이 같대요. 그럼 우리 얘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냥 x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 모든 원소의 합이 뭐가 된대? 3이 된대. 그럼 나는 얘를 이제 뭐로 표현할 수 있지? 3-C로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원소의 합이 전부 다 3이 나와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얘네 둘을 곱했더니 누가 나와버렸대? 둘 곱했더니 A가 나와버린대요. BC는 A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자, 가보자라는 거야. 나한테 00, C, 3마C, XX, 00 이렇게 나와요. 여자네요. 다음같이 이제 이렇게 나와주시게 된다면 된다요. 얘가 0이 나오고요. 여기 밑에 있는 친구가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XX잖아요. 그럼 여자 맞잖아요. 이 X에 그 뇌 유전자가 있대. 근데 남자는 X가 몇 개야? 하나야. 너희 뇌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수학을 못하면 남자애들아 누구 잘못일 확률이 커? 지랄하지마. 니들이 안 한 거야. 진짜 하지마. 자, 어이없는 새끼들 바로 엄마 잘못이라고 하네. 자, 내가 얘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 3x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왜냐면 x 곱하기 c 더하기 x 곱하기 3-c 이렇게 나와주게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해주면서 3x라고 나와주시게 될 거고 이 뒤에는 그냥 0, 이렇게 뜰 거죠. 그럼 내가 x가 뭐라고 떠요? x가 2라고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의 성분은 다 구할 수 있어요. 재밌죠? 또 싫어했네. 공감하라고. 재밌죠? 네, 재밌어 하라고. 그게 끄덕이라고. 알겠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누구한테서 받은 걸까요? 네, 내가 느낀 거지만 일반적으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빠 머리를 닮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수업 시간에 장난이야 진짜 장난이야. 내가 약간 문과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한 번씩 하는데 쌤 세대 때는 그게 좀 가능했던 세대긴 하거든. 우리는 문과를 좀 많이 무시했어요. 왜 그랬냐면 문과랑 이과랑 공부량의 차이가 2배가 났어. 이과가 문과보다 진짜 공부를 2배 해야 됐어. 야, 지금 너희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1 있죠. 미적분 1까지가 문과 범위였어요. 근데 이과는 이제 거기에다가 확통이랑 기하랑 미적분을 다 해야 됐어. 미적분 2를.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놀릴만 한 거지. 너희는 공부도 많이 안 하는 게. 근데 내가 사탐이랑 과탐 비교해보면 누가 공부량이 훨씬 많아? 과탐이 압도적으로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쟤네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학교도 보면 쌤은 남고 출신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연애 본 적이 없어요. 고백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과 계열의 반들이 양아치가 많았어. 문과 반에 진짜 약간 무서운 애들이 많았어. 막 문과 반에 야 우리 반에 3분의 1이 담배 핀대 막 이런 반들이 존재를 했고 나는 과중반이에요. 쌤이 과중 1세대거든. 나라에서 첫 시행한 과중 같았어요 진짜. 야 나 물화생지 1, 2 다 했어요. 나라에서 과중이니까 과학을 존나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갑자기 물화생지 1, 2를 합시다? 그리고 거기 왜 땡뚱맞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거야? 독일어 어디다 써? 쌤이 인생에서 9등급을 한 번 받아보거든. 딱 한 번. 내가 전교 168명 중에 168등을 해요. 독일어였는데 수분문항 객관식을 다 찍었는데 빵점이 나옵니다. 와 진짜 존나 억울했어요. 애들 다 찍었거든. 내가 뭐로 찍었냐면 쌤이 하트로 찍었어요. 얘들아 하트 만들기 힘들어. 니들 막 묻잖아. 하트 만들기 존나 힘들어. 딱 20문항이어야지 쓸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수학적으로 생각해봤는데 20문항이어서 오! 하트 된다! 이렇게 해서 하트 만든 건데 이게 왜 하트가 아씨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하트를 만들려면 이렇게 10칸짜리가 두 줄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 네 그러면 6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만들어.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게 사실 조금 엇박자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얘가 이렇게 하트가 떠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이러한 식으로 엇박자를 쳐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안 걸려.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못하는데 못해. 이제 양쪽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대칭, 축대칭. 둘의 합이 계속 일정함. 그래서 만들었거든. 빵점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나도 몰랐는데 빵점 맞으면 서명을 해야 돼요. 그 빵점이 내성적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라고 설명해야 돼서 막 선생님이 막 낄낄 웃으시면서 야, 네 빵점이더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에휴 새끼야 그래도 찍고 자지. 찍었는데 이게 뭔 말이지? 너 좀 이따 와 이거 서명해야 돼 해서 갔어. 내가 선생님은 당연히 OMR 카드 열면 아무것도 안 찍혀 있을 줄 알았던 거야. 선생님의 향할 마음이 이렇게 땅 그려져 있었던 거지. 엎드려 이래가지고 이제 존나 혼났어요. 와 그랬는데 진짜 나오더라고요. 빵점 9등급 168등 168명중. 와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얘들아 이 9등급 맞는 것도 진짜 힘들어. 어쨌든 뒤에서 4%거든. 그러니까 최상위 4%인 것처럼 그래서 이거 6명한테밖에 허락되지 않는 등급이야. 전교에. 너희가 나한테 나중에 와서 그 얘기할 때가 내가 제일 어이없다 그랬잖아. 선생님 저희 5등급 거 빵점이래요. 근데 선생님 그럼 5등급 애들 30 몇 명이 막 30 몇 명인데 30 몇 명이 빵점인 거잖아요. 병신이에요? 너희 1등급 컷이 86점이면 86점인 애들이 31명인 거예요? 그 위로는 못 가요? 아니 얘들아 5등급 컷은 당연히 빵점이죠. 뒤에서부터 몇 명이니까 얘들 너희가 아무리 못 봐도 5등급은 받을 수 있어. 시험을 안 봐도 5등급은 받을 수 있지. 꼴찌서부터 세는 게 5등급이니까 5등급 컷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냥 꼴찌인 건데 세는 게. 근데 막 선생님 저희 5등급 거 빵점이래요. 전교에 빵점이 있나 봐요. 얘들아 4등급 컷을 봐야지. 4등급 컷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 5등급인 거잖아. 그치? 너희 1등급 컷보다 밑에 있으면 1등급이라 그래? 1등급 존나 많네? 아 그래서 반에 어떤 애가 그렇게 왔는데 더 웃기고 걔 수학이 1등급이야. 그 걔가 나한테 선생님 저희 수학 빵점이 30 몇 명이래요. 홍천고인데 심지어.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진짜? 그랬더니 걔가 네 저희 5등급 컷이 빵점이에요. 너 바보야? 왜요? 5등급 컷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4등급 컷을 봐야 되지 않아? 그때 혼자 그쵸 그쵸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라네 지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 나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내가 그거 나 관심 없거든? 내가 5등급 컷 관심이 없어. 나한테 제발 묻지 마. 선생님 2등급 컷은 몇 점일 것 같으세요? 이것 좀 묻지 마.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도 2등급도 고려 대상이 아니거든 사실. 너희 전교육 과정에서도 나 1등급 컷만 알아. 그 1등급 컷만 예상해왔고 내가 너네 등급 컷을 존나 미친 듯이 틀린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그 전교육 과정에서 2등급 컷을 예측해 본 적이 없어. 항상 1등급 컷만 예측해 왔으니까 4%만 보여. 그냥 내가 봤을 때 잘하는 애들 이 정도에서 멈출 것 같은데 하면 그게 4% 컷이거든. 문제는 내가 그 6%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을지 예상이 안 돼. 그래서 풍덕고 존나 틀렸다니까? 야, 4번 예측했는데 4번 다 작살났어. 첫 시험 딱 보고 나와서 우리 반 애들 평 쉬웠다. 될만했다. 네, 다 풀었어요. 객관식은 다 맞은 것 같아요. 야, 그 자리에서 10명 있는데 10명 있는 자리에서 객관식 만점자가 3명이 나왔어. 그럼 나는 당연히 등급 컷을 높게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밑에 애들 보니까 막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1등 컷은 82점 정도에서 제가 봤을 때 85점 사이가 나올 것 같다. 둥 76. 와. 우리 반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 애가 84점이었거든. 내가 보면서 아슬아슬하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 전교 11등.
쟤 뭐예요? 쌤 때문에 가슴 좋아 이러는데 미안해. 왜냐면 그거 내가 봤을 때 4% 1등 거은 90점이었거든. 근데 4%대까지 보면은 비슷해요. 항상. 그래서 그때는 4%대는 등급 컷이랑 막 0.5점 이내로 거의 다 맞췄어. 근데 지금은 최소 5점 이상으로 틀려. 그래서 지금 미안해. 너희 등급 컷이 아직 내 눈에 잘 안 보여. 10%라는 인간 그 비율이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잘. 그냥 10%면 못하는 사람 아니야, 수학? 누가 수학을 10%를 맞아요? 오, 표정들이 안 좋구나. 맞을 수 있죠. 미안해요. 아, 근데 나는 내 인생에서 1% 밖으로 밀려나 본 적이 없어서 수학은, 영어는. 잘한 과목들 다들 있는 거잖아. 애들아, 나도 국어 병신이었어. 나는 그거 확실히 내가 병신인 과목에 대해서는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일수록 좀 효율적으로 하고 못하는 과목일수록 좀 우직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병신이 관동별고 손으로 10번 썼겠냐. 내가 정철 맨날 그거 쓰면서 그 생각했다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정철부터 죽인다고? 이 탐관오리 새끼 막 이러면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좋은 면만 계속 찾는 거야. 나쁜 새끼였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래요. 그냥 못하는 과목 있으면 그걸 더 미친 듯이 하세요. 제발 부탁이야. 알겠지? 79번. 야 이거 정말 유명한 친구야. 79번. 쌤이 여기서 너희한테 해줄 얘기는 뭐냐면 쌤이 히터 좀 켜주라. 춥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니? 근데 내가 지금 식을 보면은 A라는 친구랑 누구로만 표현이 돼 있어? A라는 친구랑 E라는 친구로만 표현이 돼 있지. 그러면 너희가 여기다가 A나 E를 곱해 나가는 어떤 식을 곱해 나가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A 플러스 뭐 3E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를 곱해 나가. 맞니? 그러면 이 친구는 무조건 뭐가 성립이 되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 왜냐면 A랑 A끼리는 순서를 뒤집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E랑 A도 순서를 뒤집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 얘네들끼리는 무조건 다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너희 이 표현이 되게 익숙하게 보여야 되는데 누구로 보여야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있잖아. 응? 사실 1이라는 표현이 2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x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게 된다면 너희가 얘한테 a-2라는 친구를 앞에다가 곱해본다라고 보자. a-2라는 친구를 다음과 같이 내가 곱해 주시게 된다면 이 계산 결과는 누가 나와주게 될 거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누가 될까? 2라는 친구가 되어버릴 거거든. 근데 너희가 영행렬에다 무언가를 쳐 곱한 거니까 얘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영행렬이 될 수밖에 없겠지. 됐니? 그러면 a의 세제곱은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2라는 친구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를 넘겨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니은 이게 이런 얘기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얘들 이거 왜 물어보겠어?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어?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돼. 당연히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포인트인데 지금 잘 보면 B라는 새끼가 교묘하게 누구로 표현이 완벽히 가능한 상황이야? A라는 친구랑 E라는 친구로서 식표현이 모두 가능해진 상태지. 맞니? 그러면 얘랑 곱해 나갈 때 A라는 친구랑 곱해 나갈 때 교환 법칙 당연히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간단해요? 앞에다 한번 A 곱해 볼까요? 내가 A-2라는 친구한테 앞에다가 A를 곱해 버리면 얘는 누가 나와주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 내가 A-2라는 친구한테 뒤에다가 A를 곱해 볼까요? 뭐가 나와주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A가 돼요. 교환 법칙이 어떻게 됐어요? 성립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니는 맞습니다. 듣니? 디귿 어떻게 풀라는 걸까요? 다음 주에는 초콜릿 줄게. 일요일날
설 전날이라고 째지 말고 와라. 일요일까지 수업 있다. 그래도 월화수에서 수요일 쉬시잖아요. 알겠지? 일요일까지 수업 있으니까 다음 주 일요일까지 수업 있어요, 얘들아. 우리 그때 절대 빠지시면 안 돼. 너 일요일 수업이 원방이다. 엄마한테 얘기해. 뭐 우리 지금 좀 멀리 가야 돼서 좀 일찍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가 계시라고.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뒤에 후발대로 따라가겠다고. 나 같으면 그리고 바로 안 가고 집에 간다. 나 지금 인천 가기가 싫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오면 안 되나? 제발 뭐 스키장 가고 이러지 마시고 설날에 다쳐오지 마. 얘들아 다칠 거면 양 다리랑 왼팔을 다쳐.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잡이라면 오른팔을 다치고. 내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남자애들 양다리 다치는 거 최고야. 공부 존나 해. 못 움직여. 근데 내가 이제 시험 기간 다가왔을 때 밑에 숨어 있다가 애들 지나가면서 막 다리 망치로 때릴 수 없잖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아쉽게도 그러면 잡혀가더라고요.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스터디 카페 좀 많이 씁시다. 그리고 내신 때는 아마 스터디 카페 쌤이 갈 거예요. 수업 끝나고 내가 갑니다. 이제 나도 체력이 그때서부터는 좀 쓸 수 있어서. 쌤이 지금 방학 때 못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못 가는 겁니다. 나 쌤이 스카 가면은 보통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 본인 하고 싶을 때까지 질문하고 싶을 때까지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12시에는 웬만해서 끝내려고 해요. 네. 그때는 이제 내가 가다 보니까 애들이 좀 많이 와. 나한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니까. 거기 좀 많이 활용하시고 숙제 못 하시면 나랑 갑니다.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숙제를 다 해야지 끝나죠. 네. 그래서 내신서부터는 조금 많이 빡빡하게 쌤이 검사를 할 거고 되게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최상위권이면 최상위권일수록 거기에 잘 안 와요. 들렸다 갑니다. 자기가 막 문제를 졸라 풀다가 모아놨어요. 갔다가 딴 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룰루랄라 놀러와서 쌤 앉으시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 다 하면 안녕 이러면서 갑니다. 보통 최상위권 애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묘하게 정확히 내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선생님 있어요? 응 이라고 하면 한 5분 뒤에 문이 열립니다. 선생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런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적이 오르는 애. 그러니까 거기 그냥 붙박이처럼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매일 계셨던 분들 내신 때. 근데 전부 다 2등급에서 시작했는데 그 5명은 다 1등급이 됐어요. 다 다른 학교였고.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싶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습관을 들이세요. 공부를 하는 습관. 또는 집이 멀다 이러면 갈 데가 없어. 학원이 중간에 떠. 이러면 그냥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 돈을 안 받잖아. 먹을 건 주잖아. 괜히 먹을 거 다시 시켜 놓을 테니까 이번에 뭐 시켜줄까? 애들 막 거기에다가 막 치킨이요 막 이지랄하면 안 돼요. 냄새 나요. 냄새 안 나는 거. 그리고 제발 부탁이야. 그걸로 밥 먹지 마. 내가 막 거기에다 찰떡파에 몽실 막 이런 거 갖다 놓는데 10개 먹었다. 뭐 이지하면 쫓아낼 거야. 벤쳐버릴 겁니다. 자, 79번에 디귿만 좀 빨리 해보시죠. 디귿 어떻게 풀어나가면 될까요? 시험은 실제로 출제됐던 문항입니다. 한 가지 힌트를 줄게요. a-b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합차잖아요. 나 a-b를 곱하고 싶을 거잖아요. a-b가 뭐죠? 2죠. 곱해도 상관없네요. 그냥.
안돼 안돼. 정신 차려야 돼. 플러그 시간 좋지 잘하고 안 줬어 얘들아. 잠도 많이 잔 놈들이. 가봅시다. 낯설 겁니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되게 낯설 건데 a 플러스 b 다음같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너희가 이건 누가 봐도 a-b를 필요로 한단 말이야. 누가 봐도 강제 합차. 그러니까 합차를 여러 번 가자라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에서 b라는 친구를 a-2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a-b라는 계산 결과값이 사실 2예요. 그렇죠? 2가 나오니까 얘를 그냥 곱해서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숫자 1 곱하는 거랑 같아진 아이디어거든. 그치? 너희 곱셈에다 1 곱한다고 달라져? 아니 난 이번 나갔다 아무런 일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 계산 결과는 a의 8제곱 마이너스 b의 몇 제곱이 돼? 8제곱이 될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인 거야. 내가 a의 세제곱이 뭐라는 사실은 알아? 2라는 사실을 알거든. 그러니까 a의 8제곱 자체는 누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치? a 제곱이 나와버리는 건데 b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a-2의 제곱이 되는 거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라는 친구가 되거든. 생각해보니까 내가 a제곱 마이 플러스 a 플러스 2가 뭐예요? 영행열이죠. 맞니? 영행열이거든. 그럼 얘는 얘한테서 몇 a를 뺀 거야? 3a를 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a라고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a라고 바뀔 수가 있다면 b의 8제곱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a의 몇 제곱과 같아지고 4제곱과 같아질 거잖아. 왜? 이게 b제곱이니까. 맞아? 그러면 얘는 81a의 몇 제곱? 4제곱인데 a의 세제곱이 뭐였죠? 2였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1a가 되는 거야. 그런데 a제곱 같은 경우에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라는 계산 결과값이 영행열이었으니 그치? a제곱은 누구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서 표현이 가능한 거지. 됐나?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친구한테서 누굴 빼버린 거야? 81a를 빼버린 겁니다 라는 식 표현이 되시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문제가 다음과 같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렬의 교육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뒤쪽에 쌤이 더 붙여놓은 무언가들은 다 역행렬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정말 별거 없는 친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너희한테 쭉 등장하고 있는 어디까지냐? 101번? 까지가 다 역행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더 표현들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쌤이 너희한테 마플 시너지 풀라고 하는 거야. 마플 시너지는 그 세세한 문항들까지가 좀 더 나와 있어서 한 번 정도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행렬에 대해서는. 우리 회전변환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해 봅시다. 회전변환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점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을 그려요. 다음같이 이제 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원을 그렸을 때 존나 잘 그렸죠? 너희도 그 생각 했잖아요. 오, 이 생각 했잖아요. 원래 원은 하나는 잘 그려요. 두 개를 힘들어하지. 내가 진짜 존나 감탄했던 게 그 뭐지? 정승재 쌤? 정육각형에다가 원 그렸는데 정확히 맞는 거? 6개다? 와, 그건 진짜 신의 영역이거든. 우리가 원점이 이렇게 찍혀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찍힌 다음에 다음같이 내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 나가는데 이 선을 그려 나갔을 때 어떠한 점이 이렇게 찍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시초선이라 부르거든. x축의 양의 방향. 그리고 나서 얘랑 이렇게 이어져요. 원점이랑 이었을 때 우리가 이 각도를 이제 동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세타라는 값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희한테 이제 원하는 무언가에 대한 표현 자체를 뭐냐면 평행 이동을 이제 내가 회전 변환을 해 나가겠다. 얘가 지금 몇 도만큼 도는지를 알고 싶다. 그거에 제일 유명했던 기준이 복소평면이었어요.
내가 복소평면에서 몇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관점들이 존재했었잖아. 그 나중에 들어온 친구도 있네. 어쨌든 우선은 그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회전 변환이라는 친구는 식 자체가 내가 돌리고 싶은 만큼 돌렸으면 좋겠다 라는 식 표현인데, 식 표현이 어떻게 될까? 한번 조금 생각해봐. 조금만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렇게만큼 회전시킨다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만큼의 이동을 얘기하거든.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로 만들고 싶다라는 관점인데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래요. 너희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여기는 코사인 세타,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서부터 이제 쌤이 얘기를 할 거니까 조금은 잘 들어봐 주세요. 정말 중요한 무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할 겁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내가 어떠한 특정한 점을 잡고 나서 걔를 세타만큼의 회전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뭐 저렇게 세타라고 해도 너희한테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게 어차피 특수각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각은 너희 그래도 코사인 30도, 사인 30도 알잖아. 60도도 알잖아. 45도도 알잖아. 이거 쓸 거라고. 이건 알아야 돼. 모르면 잘못된 거야. 중3이야. 그치? 너네 아직 이제 그래도 다 중졸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다들 졸업은 하셨죠? 이 새끼들 이제 중졸이네. 고졸까지 좀 많이 남았네요. 자, 이거 존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들의 경우 또 표정들이 재밌다고 들으라고 어디 가서 못 배운다고. 얘들아, 내가 기억하기로 수지 전체에서 이거 나만 가르쳤어요. 역사 속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거든.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아.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가 많이 풀었어가지고, 얘들아, 이게 직선도 회전시킬 수 있어. 직선의 기울기도 회전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자. 너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점좌표를 찍어요. 근데 그 점좌표가 점을 찍었더니 이 점좌표가 1, 루트 3이라는 새끼가 만들어집니다. 자, 1, 루트 3이라는 친구는 0, 0이라는 친구로부터 이 동경을 확인해 보게 된다면 몇 도일까요? 탄젠트가 루트 3이야. 얘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됐다고. 몇 도일까? 1대 2대 루트 3. 몇 도일까? 몇 도야? 60도잖아. 그럼 내가 얘를 30도만 회전시켜 볼까? 얘를 30도만 회전시키면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되잖아. 맞니? 근데 그럼 이 길이 자체가 몇 짜리 길이였으니까? 2짜리 길이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회전시키면 누구로 갔어야 돼? 0,2로 갔어야 되는 게 맞지? 한번 해보자. 30도만큼 회전시키고 싶어요. 그럼 나는 코사인 몇 도? 30도. 사인 몇 도? 30도. 마이너스 사인 몇 도? 30도. 코사인 몇 도? 코사인 30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들아, 코사인 30도는 몇이야? 2분의 루트 3. 그치, 빨리빨리 나오자. 2분의 루트 3. 얘 몇이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자, 내가 얘한테 1, 3 루트 3이라는 아이를 곱해볼게. 자, 뭐가 나오죠? 계산 결과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뭐야? 0 곱해서 1 2분의 1 둘이 곱해서 더하기 2분의 3 뭐가 나와? 0,2가 나와주지. 너네 이게 누구냐면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복소평면이야. 복소평면에서 얘들아, 너희가 1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잖아. 근데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는 친구랑 허수 부분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놓았을 때 얘를 X좌표 취급했고 얘를 무슨 좌표 취급했어? Y좌표 취급을 하거든. 그치? 그럼 나는 1을 만들고 싶다는 건 허수 부분은 0이 나오고 실수 부분은 뭐가 나오자? 1이 나오자라는 관점이잖아. 맞니? 그래서 이 점을 만들고 싶은 거야. 1,0이라는 점까지로 이동시켜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맞니?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쌤이 너희한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 실질적으로 너희가 활용을 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패턴들은 사실 누구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너희한테 만약에 문제가 2 마이너스 2 이런 식의 모형을 갖고 옵니다. 내가 저 친구를 지속적으로 계속 존나 곱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저렇게 표현되면 너희가 이게 눈치를 잘 못 채는데 생각해보자. 나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을 때가 몇 도일 때지? 45도일 때거든. 그럼 이 친구는 사실 어떻게 표현돼 있었던 거냐면 앞에 2루트 2란 친구가 있었던 거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맞니? 그러면 얘들아 내가 45도씩 회전을 해 나가. 내가 45도씩 회전을 해 나가요. 그럼 몇 번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올까? 360도가 되려면 8번. 맞니?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8제곱을 해버리면 8제곱 해버리면 얘도 몇 제곱이 될 거야? 8제곱이 될 거잖아. 2루트 2의 8제곱이 몇이야? 4096이거든. 4096 하고 여기가 1001로 바뀝니다. 알겠니? 왜? 45도씩 회전하면 뭐가 되니까? 45도씩 8번의 회전을 하면 몇 도가 되니까? 360도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단위 행렬로 바뀌어요. 알겠니? 이러한 식의 표현을 주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몇 번의 회전인가? 몇 번의 조건인가? 뭐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눈치들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들 표현되는 관점들이 좀 있죠. 그래서 너희가 사실은 무언가에 대해서 규칙성을 찾아 나갈 때 정말 많이 써 나가는 표현인데 그 규칙성은 어떻게 찾냐면 지금 잘 보면 너희한테 여기 두 개는 같은 값이 들어오고요. 여기 두 개는 서로 무슨 값이 들어와? 뿔마의 관계성을 가진 값이 등장을 하잖아.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어떠한 행렬을 봤는데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이쪽 대각선 부호가 다르고 이쪽 대각선 값이 같아요. 그러면 너희는 바로 인지해야 돼요. 씨발 저거 회전 변화다. 그러니까 회전만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표현의 말뜻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한 점을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 그럼 걔한테 회전을 시키고 2루트 2배를 만들겠다. 저 말뜻이. 내가 또다시 45도만큼 회전을 시키고 2루트 2배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관점인 거야. 그러면 너희는 이 모형이 나오면 저 새끼 회전 변환이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누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 너희 아까 배웠던 이 친구 있잖아요. a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응? 이 새끼씩 표현할 수 있어. 세제곱해서 2가 됐다는 건 몇 도의 회전 변환이었을까? 그치, 120도의 회전 변환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120도짜리 얘를 본 거야. 근데 이 점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뜨잖아요. 120도니까. 그러면 이게 사인, 이게 코사인 값이고 이게 사인 값이거든. 그래서 너희한테 얘기하고 있었던 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게 A였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회전 변환이 시험에 안 나왔을 것 같죠? 나왔어요. 이렇게 식표현이 돼서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 그러면 일반적인 아이들 입장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나마 똑똑한 친구들이 이거 보고 바로 뭐 쓸까? 그냥 멍청한 애들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곱해. 곱하면서 규칙이 있겠지 이지랄 해. 너네 이거 곱셈 쉬울 거 같니? 분명히 더러울 거거든.
근데 어쨌든 곱셈에서 언젠가는 규칙이 있겠지로 찾아. 그나마 똑똑한 애들 바로 뭐 써? 케일리 메톤 써. 바로 써봐. 얘 케일리 메톤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둘이 더한 거니까 뭐야? 마이너스 1a 아니 더하기 AD 몇이에요? 4분의 1. 얘네 둘이 곱한 건 몇이에요? 4분의 3이죠. 근데 빼기니까 중간에가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저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나마 똑똑한 애들이. 근데 정말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아 회전변환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쉬워져 버려. 엄청 쉬워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에서 되게 장난 많이 치는 값이 누구였냐면 사실은 내가 내가 어느 정도로 집요한 인간이냐면 작년에 너희가 지금 내신 시험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작년에 없었잖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본 학교가 있었어. 행렬을 8학교가 있었어. 전국에. 내가 그걸 다 찾아냈어요. 막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거 이런 거서부터 해서 8학교 다 찾아냈는데 거기에 어떤 미친 선생님이 뭘 냈었냐면 너희한테 이걸 냈어요. 얘가 등장한 순간 일반적인 아이들은 아 내가 뭔가 규칙성을 찾아야겠다까지밖에 유출을 못해요. 근데 조금 똑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그렇다면 코사인 값이 몇이라고 나온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나온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사인 값은 뭐라고 나온 거야? 여기의 값이니까 누구야? 2분의 루트 2라고 나온 거거든. 그럼 얘들아 x 좌표는 음수, y 좌표는 양수. 누구야?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여기거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찍히는 거야. 135도에. 근데 이 135도짜리라는 새끼도 어차피 360도의 배수를 만들려면 몇 배가 돼줘야 돼? 8배를 진행해 주셔야 되거든. 어차피 8번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근데 대신에 이게 바로 나오지. A의 8제곱이 2다. 왜? 그 문제에서 64제곱을 찾으랬거든. 그러면 행렬을 이게 존나 끔찍한 거야. 너네 얘 곱셈으로 규칙 찾으려면 몇 번 해야 될까? 4번을 해야 돼. 4번 하면 누가 뜨냐면 그치 마일 00 마일이 떠요. 원점 대칭이니까 180도 회전이야. 그럼 네 번째 자꾸 아 규칙 찾았다. 이 곱셈을 누가 4번이나 할 수 있겠어 그 시간 안에. 알겠니? 이래서 회전 변화를 배우는데 쌤이 회전 변화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모형. 이 모형이 뜨면 다음같이 숨겨서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저 모형이 뜨면 나는 이게 무슨 변환이다? 회전 변환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돼. 내신 때 다시 한번 잡아줄 거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푸는 것도 알려줄 거예요. 그 행렬에서 맨날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너희 복소수에서 했던 것처럼 복소수에서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나온다면 맞는 것의 개수는?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너희 맨날 거기서 첫 틀리는 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 맨날 아 수다스 씨발 0은 이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게 0도 되잖아 무조건. 맞니? 그런 것들 이제 놓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신 때 정리해 줄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문항들은 쌤이 일부러 교육청 이제 교과 외 내용도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역행렬에 대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싶으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출제할 수 있는 문항 정도는 이 정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행렬이 좀 등장할 거라 너희 말고요. 너희 위에 학년. 그래서 그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문항들도 다시 다 싸그리 갖고 올 건데 3모 들어가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합시다. 3월 모의고사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전날에 웬만해서 닮음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개년치는 한번 풀고 들어가. 모의고사 수학.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처음 이미지야. 그래서 그런 게 얼마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건 선생님이야. 선생님들이 너희를 만약에 이뻐하잖아. 너희가 되게 잘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좀 해. 알람 방구 끼고 쌤 좋아요 하고 해. 필요해. 당연히 본인 인생인데 시험 문제 알려줘. 대놓고 나와 이러진 않지만 이거를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알려주실 때가 많아. 그런 특정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근데 내가 그거를 너희한테 무조건 알려줘라고 하지 않을 거고 그건 본인이 만들어내신 무언가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서술형 채점. 너희가 만약에 전교권의 아이들이잖아? 학교 입장에서 그럼 너희를 대학을 보내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홍천고 애가 선생님 데리고 있는 홍천고 수학 전교 1등 애가 수학을 망쳤어 이번에. 그러니까 전 과목 1등급인 친구인데 수학을 조금 망쳤어.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 망쳤다 이퀄 뭐 1등급은 나오긴 하지만 만점 가까이는 못 나왔으니까 그걸 나한테 되게 미안해했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날 되게 좋아해줘요. 정말 많이 좋아해줘서 걔의 목적은 그거야. 차승현한테 내가 홍천고 1등을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조금 망쳤는데 서술형에서 이제 몇 점이 까이냐에 따라서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워낙 행실이 좋은 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술형을 답 점수만 제외하고 거의 다 주셨더라. 내가 봤을 때 좀 더 까였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주시더라고. 그런 거야 평소 행실. 근데 너희한테 너희가 그 학교에다 보여주는 첫 이미지가 그 첫 모의고사야. 알겠니? 그래서 너무 막 부담을 갖고 보진 마시고 근데 예상보다 진짜 힘들 거예요. 너희 그렇게 풀로 시험 봐본 적 없잖아. 너희 모의고사 시작하면 오전 이제 9시서부터 시험 보기 시작해서 저녁 5시에 끝나거든. 너희가 시간이 늘었어요. 통과 통사로 바뀌면서 시험 시간이 내가 알기로 한 20분씩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이제 너네 위학년 위에 3학년들까지는 4시 반에 끝나요. 근데 너희는 5시 10분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온종일 시험을 봐본 적이 흔치가 않아. 처음이겠지. 한번 봐보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왜 중요하냐? 너희가 수능 전까지 그 수능처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12번밖에 없어. 근데 그 12번째가 수능이야. 알겠니? 기회가 정말 많지 않아. 그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번 한 번에 엄청나게 열을 쏟아서 조금 하시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때 한번 봐봐. 국영수가 딱 끝나고 나서 내가 밀렸었던 인간이잖아 수능에서. 내가 개같이 밀렸어서 대학교를 원하지 않은 데를 갔지만 그 국어, 영어, 국수 0까지는 버티거든 너희가. 근데 영어 딱 끝나는 순간부터 눈빛이 존나 흔들려. 근데 이게 힘들어서 그래 진짜로. 몰입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버틸 수 있는 거 연습해. 그 시간대. 그게 제일 귀해. 그러니까 너희가 모의고사 하나씩만 따로따로 풀면 약간 최상위 컨디션일 때 보게 되잖아. 과탐을, 사탐을. 근데 사실 과탐과 사탐을 볼 때는 최악의 컨디션일 거거든. 씨발 뇌를 다 써버렸어. 이런 상황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막 초콜릿 이런 거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본인만의 뭔가 시험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럼 난 지금부터 직선 할게요. 쉬었다가 직선 시작하겠습니다.